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여기서도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하자 나 의원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나경원 의원이 거칠게 일종의 항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홍석준 의원님 저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의 일종의 내부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순발력 있게 티카타카는 잘하는데 아마 저 이야기를 딱 하고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공무상의 어떤 비밀을 누설한 거죠. 두 번째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대규모 이런 어떤 재판까지 간 사례인데 사실 정치적 영역을 사법적 영역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렇게 좋은 어떤 선례가 아닌 것이죠. 물론 저런 어떤 동물국회 자체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모든 어떤 사항이 민주당의 어떤 꼼수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자체도 사실은 이제 위법을 이제 그 갖고 이제 다시 태우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당시에 원내 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총지휘에서 저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고 또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 영역이 아닌 좀 정치적 영역에서 좀 해결하자 뭐 그런 어떤 취지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마치 나경원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청탁 부탁으로 치부해버리면서 토론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 당시에는 뭐 나경원 의원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좀 당내 많은 어떤 그 사람들 당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어떤 포인트가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도 저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일단 공소 취소를 얘기한 것 자체가 너무 무리죠. 오늘 1심 판결이 났습니다만 전부 유죄가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뭐 법률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는 공소 취소 자체도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같이 27명이 기소됐는데 자기 것만 빼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상식적으로 그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돼서 제가 보기엔 전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오늘 유죄 판결로 당시 이 공소 취소 시도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물론 이제 최악은 면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은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튼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송구한 일이죠. 예. 근데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처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합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정말 다수의 이 다수결이라는 폭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이 재판을 받았던 분들은 2019년에 가도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안 벌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석 구성수가 그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때 그때는 그래도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이 물론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만 많은 그 벌금이 나왔고 국회 선진화법은
의원직 유지와는 상관없는 400만에 나왔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재판부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의원직 상실 여부 이런 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